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 최대 $1,000까지 은퇴 저축을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했습니다. 텍사스 캐럴턴 한인타운에서 한인들 사이 금전 갈등 끝에 총격 참극이 벌어져 부동산 업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연방정부가 부정수급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1,250만 규모의 연방 재무부 수표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전 평통의원 출신 한인이 뉴저지에서 체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파크 일대 노천 마약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에서 17명이 체포되고 수천만 달러 상당의 펜타닐이 압수됐습니다. 애플의 AI 기능 과장 광고 집단 소송 합의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최대 $95의 보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3명이 숨진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크루즈선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운항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정부가 연 최대 $1,000까지 은퇴 저축을 매칭 지원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계좌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용주가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수천만 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은 2022년 제정된 시큐어 2.0법의 세이버스 매치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5,000 이하 근로자는 내년부터 최대 연 $1,000까지 정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ow-income Americans will be eligible to receive up to $1,000 per year in matching funds deposited directly into their accounts. 재무부는 트럼프 IRA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민간 기부자들이 근로자 계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연방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저축 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은퇴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5,600만 명이 직장을 통한 은퇴연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약 2,700만 명은 매칭 지원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계좌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사회보장제도 이후 최대 규모의 은퇴보장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좌 접근성만으로는 저축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소득층 가구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근로자의 은퇴 저축 중간값은 $9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텍사스 캐럴턴 한인타운에서 한인들 사이 금전 갈등 끝에 총격 참극이 벌어져 부동산 업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캐럴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건물 임대료와 사업 운영을 둘러싼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캐럴턴 경찰국에 따르면 일식당 깜보스시를 운영해온 한승호는 지난 5일 K타운 플라자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동산 개발업자 조성래를 현장에서 살해하고 유양근, 김성우, 올리비아 김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총격은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승호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올드 덴튼 로드 2700블록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부동산업자 조용학을 추가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동일 범인의 연쇄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 발생 당일 낮 12시 12분께 H마트 캐럴턴점 인근에서 도보 추격 끝에 한승호를 체포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한승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5명 모두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자백하며 사업상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캐럴턴 중심 상권인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는 총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었고 조성래는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13분께 인근 아파트에서 또 다른 총격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조용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승우가 운영하던 식당은 지난해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에 입점했으나 운영난과 임대료 체납 문제로 건물주 측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조성래는 텍사스 오스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미대한 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인물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 조용학 역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부상자 중 유양근은 K타운 플라자를 소유한 YSD LLC 관계자로 북텍사스 한인 원로의 창립 발기인으로 활동해온 지역 원로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달라스 한인회는 북텍사스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한인회 사무실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연방정부가 부정수급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스냅의 부정수급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부 고소득층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농무부 USDA에 따르면 최근 고가 차량을 보유한 수혜자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벤츠나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급 차량을 보유한 스냅 수혜자가 약 14,000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특히 광범위 범주 자격 규정이 실제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무부는 최근 1년간 스냅 부정 사용과 관련해 895명이 체포됐고 중복 수급자는 약 50만 명, 사망 이후에도 혜택이 지급된 사례는 24만 건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25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재무부 수표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전 평통의원 출신 한인이 뉴저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이선용 씨가 125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재무부 수표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켄 카운티 검찰은 6일 이선용을 사기에 의한 절도 미수, 자금 세탁 미수, 위조 및 기업 임원 사칭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용은 공화당 활동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한인 사회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연방국세청 범죄조사국 뉴욕 지부가 버켄 카운티에서 발생한 재무부 수표 사기 미수 사건을 포착하고 금융범죄 수사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선용은 연방 재무부가 한 기업 앞으로 발행한 1251만 5,828달러 수표를 해당 기업 대표이사인 것처럼 사칭해 현금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허위 조직도를 작성하는 등 기업 대표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위조된 사업 서류를 이용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탈취한 수표를 입금하려다 수사망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켄 카운티 검찰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파크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이선용을 체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2급 자금 세탁 미수,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미수, 3급 위조, 4급 기업 임원 사칭입니다. 이선용은 현재 버켄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6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파크 일대 노천 마약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에서 17명이 체포되고 수천만 달러 상당의 펜타닐이 압수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사법당국과 경찰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파크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을 벌여 최소 17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연방 마약 단속국 DEA가 주도하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공주한 합동 단속으로 펜타닐과 메탐페타민 유통 조직을 겨냥한 집중 소탕 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작전은 메가더 파크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 샌가브리엘, 사우스 LA 등지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수사의 공식 명칭을 오퍼레이션 프리 메가더 파크라고 밝히고
공원 일대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온 대규모 마약 거래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약 9kg의 펜타닐을 압수했으며 시가로는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물량이 멕시코 기반 국제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EA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요원 200명과 LAPD 인력 70명이 투입됐으며 장갑차와 다수의 수사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윌셔 블러바드와 유가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메가더파크 일대는 최근 수년간 노숙자 문제와 마약 거래, 강력 범죄 증가로 치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애플의 AI 기능 과장 광고 집단 소송 합의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최대 $95의 보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최대 $95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인공지능 기능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 논란으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24년 아이폰 16 출시 당시 가상비서 시리의 새로운 AI 기능을 강조하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홍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이 실제로는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기능을 마치 제공되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오도했으며 이로 인해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며 승인될 경우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보상 대상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미국에서 판매된 약 3,700만 대의 기기로 아이폰 16 전 모델과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기 소유자는 기기 한 대당 최소 $25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 건수와 기타 조건에 따라 최대 $95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애플이 최근 인공지능 경쟁에서 기술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시리 기능 개선 지연에 대한 시장의 비판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3명이 숨진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크루즈선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운항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치명적인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온디오스호가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염은 지난 4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케이프 베르데로 향하던 항해 중 처음 발생했습니다. 선 내에서는 발열과 위장질환,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쇼크 등 다양한 증상이 보고됐으며 4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인 부부와 독일인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영국으로 귀국한 접촉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쥐와 들쥐 중 설치류에서 순환하는 바이러스로 감염된 동물의 소변이나 분변 타액이 섞인 먼지를 흡입할 경우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계통은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출혈열 신증후군을 일으키며 치사율은 약 10% 수준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원이 승선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이 크루즈 탑승 전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조류 관찰 활동 중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승객의 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한타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길어 일반적으로 1주에서 6주 사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8주까지 걸릴 수 있다며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제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91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만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신 인근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당은 성명을 통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했던 개혁신당은 당초 불참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계획입니다. 우 의장 역시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이달 1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정치적 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